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얼마 전에 도련님이 갑자기 여자친구를 집으로 초대하겠다면서 주말에 시댁으로 꼭 와달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도련님이 장가를 가시나 보다 했어요. 저희 시댁 식구는 남편이 장남이고 밑에 결혼한 신우이와 막내 도련님이 있습니다. 빅뉴스에 남편이 시어머니와 한참을 통화를 하더니 도련님의 여자친구에 관해서 말해줬습니다. 첫 번째가 부잣집의 아들 둘이나 있는 집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고 했어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더니 야, 뭐가 좋다고 부잣집 딸에 달려들지? 우리 도련님이 어때서 그래? 그만하면 건실한 대안의 청년이구만. 아이고, 자기보다 더 낫네요. 뭐가 나보다 나아? 인물이 잘생기기를 했어. 똑똑하기를 해. 내 동생이지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여자들 눈에는 매력 있나 보네. 자식, 벌써 장가 간다고 새각시를 데려오다니 거 기특하네. 아무튼 시어머니와 아가씨의 말을 들어보니까 좋은 집안의 참한 아가씨라고 했습니다. 무척 궁금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누구든지 다 아는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다고 했는데 벌써부터 시부모님은 보지도 않았지만 마음에 쏙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잣집 딸이라고 강조를 한 것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집안인가 보다 했어요. 뭐 없는 집안의 사람이 새 식구가 되는 것보다 좀 더 잘 사는 집안의 사람이 들어오면 좋은 거니까 잘 됐다 싶었습니다. 드디어 주말에 3살짜리 딸을 데리고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어제부터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잔치상을 차린다고 하셨습니다. 신우가 일찍부터 미리 와서 시어머니께서 음식하는 것을 돕고 있더라고요. 언니, 왔어요? 얼른 앞치마 두르고 이쪽으로 와요. 엄마 혼자서 고생을 많이 했네요. 며느리 주제에 늦게 왔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엄청 이것저것 많이도 하셨더라고요. 어머니, 이걸 누가 다 먹는다고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아니다. 나 부끄럽지 않게 차린다고 준비는 했는데 막상 먹을 것이 없는 것 같구나. 그 애가 부잣집의 딸이라는데 대충 차려놓으면 흉보지 않겠니? 어머니, 아니에요. 이걸 차리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자 옆에서 신우이가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가 조금만 일찍 와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엄마도 앞치마를 벗고 화장도 새로 하고 옷도 갈아입어야 하는데 엄마는 그만두고 얼른 새 옷으로 갈아입어요. 올케 언니가 왔으니까 맡기고 나가요. 곧 오겠어요. 얼마나 음식을 많이 더 준비했단지 주방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명절 때도 이렇게는 많이 차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도련님과 여자친구가 곧바로 들이닥칠까 봐서 바쁘게 상차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런 줄 알았으면 제가 좀 더 일찍 와서 도와드렸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차리실 줄은 몰랐네요. 라고 하면서 열심히 주방 뒷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도련님과 여자친구가 도착했다고 하니까 시어머니와 신우가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저야 뭐 천천히 인사를 하면 되겠지 싶어서 하던 주방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 하이톤 소리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엄청 반가워하셨고 한우 세트를 선물을 받으셨는지 이렇게 비싼 걸 사왔냐며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인사를 하려고 주방에서 거실로 나왔어요. 다른 모든 식구들과 인사를 나눴던 터라서 도련님이 저를 소개하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 형수님이셔. 고 영숙이라고 합니다. 라고 저를 향해서 인사를 하기 전부터 저는 넋이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과 너무도 닮았기 때문이었죠. 제가 인사도 받아주지 않고 빤히 쳐다보자 그때서야 저를 알아봤습니다. 깜짝 놀란 눈치였는데 역시나 불려시더라고요. 저와 눈도 마주치지도 않고 모른 척하는 표정이 대담했습니다. 저의 표정이 이상했는지 도련님이 물었습니다. 형수님, 왜 그러세요? 도련님, 고영숙 씨의 옛날 이름이 고지원이 아니었어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좋았는데 제가 고영숙 씨의 인사도 받아주지 않고 노래만 보고 있자 시어머니가 난리셨어요. 이게 무슨 경험 없는 짓이냐?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말도 이미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의 눈을 피하는 그 여자한테 똑바로 다가가서 다시 물었어요. 야, 고지원, 또 얼마나 우리 도련님한테 사기를 쳤길래 여기까지 왔냐?
내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찾았는 줄이나 아니? 네 새끼를 낳아놓고 버리고 도망가면 어떡하자는 건데? 그러자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저를 말리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먼저 저에게 아글아글 쓰면서 밀쳐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뭐 잘못 먹었나? 왜 손님한테 지랄이야? 언니, 정신 차려요. 사람을 잘못 본 거 아니에요? 형수님, 너무하세요. 처음에는 이런 실례가 어딨어요. 제가 상관없이 고영숙이란 여자를 노려보면서 한 대 칠 기세로 있으니까 남편도 저를 말리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무섭게 왜 그래? 저는 당장 휴대폰을 꺼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고지언니를 찾았다. 여기 있으니까 지금 빨리 와. 그 말을 듣자마자 냅다 현관 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구두도 신을 겨를이 없었는지 두 손으로 들고 도망을 치는데 너무 우습게도 자기 집 아니라서 문을 못 열고 혼자 문고리를 붙잡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뒤따라가서 멱살을 잡았더니 도련님이 말리면서 그러네요. 형수님,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저를 봐서라도 오늘은 이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고영숙이란 여자에게 귀에다 대고 조용히 말을 해주었습니다. 너 오늘은 우리 도련님 얼굴을 봐서 그냥 넘어간다. 기다려. 오빠가 너를 찾아갈 테니까. 그랬더니 바들바들 떨며 기겁을 하면서 도련님이 문을 열어주니까 미친 대기처럼 계단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시댁 식구들은 어안이 벙벙한 채로 있더라고요. 그런 시댁 식구들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다들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는 우리 오빠하고 애기 낳고 살다가 우리 오빠 돈을 다 훔쳐서 도망간 여자예요. 아무나 부잣집 딸이라고 하면 다 오케이예요? 다들 제 말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말이 우리 오빠 돈이라고 했지만 아빠 회사가 조금 어려워져서 오빠가 회사 돈으로 입금하기 위해서 어렵게 대출을 받아 놓은 건데 그걸 어떻게 훔쳐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때문에 오빠가 말도 못하게 입장이 난처하게 되어버렸고 이미 그 여자의 집에도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예 집에서 내다버린 자식 취급을 받고 있는 터라서 아무리 오빠가 하소연을 해도 끔찍도 하지 않았고 벌레 보듯이 내치만 받았었어요. 아예 딸 취급을 하지 않고 연을 끊고 사니까 근처도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빠가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찾고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는데 결국엔 자기 친정아버지가 숨겨두고 있었더라고요. 고영숙이란 여자의 아버지가 그 공기업의 임원으로 있다가 퇴임을 했지만 왕년의 끝발로 자기 딸을 임시직으로 취업을 시켰다가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된 거였어요. 오빠가 그 여자를 만나게 된 것도 기가 막혔어요. 혼자 오빠를 짝사랑을 했었는데 관심도 주지 않자 일부러 동아리 뒷부리 때 술을 왕창 먹여서 강제로 끼부렸던 거예요. 그런 후에 임신을 했다고 어찌나 책임을 지라고 난리를 치는 통에 아직 대학생 신분이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에서 함께 살도록 했던 거고 자기 집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임신을 했으니 아예 자식 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만 믿었던 건데 몰래 돈을 훔쳐서 자기 자식도 버리고 도망가서 처녀 행세를 하면서 이름도 바꾸고 자기 부모 그늘 밑에서 잘 살고 있었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오빠도 더 이상 아이의 엄마라고 해서 더 이상 봐줄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도련님을 앞세워서 그 여자의 집에 쳐들어가서 깽판을 치고 법대로 하겠다고 엄포를 놨더니 그러더랍니다. 자기 딸이 결혼할 때 줄 몫으로 그 훔쳐간 돈을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돌려받았는데 또 어디로 숨었는지 회사도 나오지도 않고 도망갔습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인지 도망도 잘 갔습니다. 도망치는 선수가 따로 없더라고요. 자기 자식도 버린 인간 같지도 않은 여자가 또 어디서 구라를 치고 살고 있는지 순진한 남자들은 조심해야 할 겁니다. 자기 아버지 백으로 들어갔던 그 좋은 회사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는데 그 여자가 뻥을 더 친 거였어요. 부자도 급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저희 시대 식구들이 부잣집의 딸이 새 식구로 들어온다고 법석을 떠들었지만 춘상이몽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다 부자는 아니에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부자도 급이 다 다릅니다. 남자분들도 여자가 다 치마만 둘렀다고 다 좋아하지는 마세요. 아무리 술 먹여 꼬신다고 해도
저희 오빠처럼 아무 여자한테나 지저없이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